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급식실에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정적이 저를 맞아주더군요. 아들 정우와 며느리 민경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밥 먹자. 저의 말에 두 사람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여전히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더군요. 저는 2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 좀 짜네요. 민경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저의 음식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는 점점 매서워졌죠. 예전에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두 그릇씩 먹던 정우도 이제는 한 숟가락만 뜨고 휴대폰 속 배달음식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식탁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음식을 만들 때는 분명 정성을 다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정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좀 있어요. 당분간 용돈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또다시 경제적 부담이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정훈의 식비며 생활비까지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싱거운 맛이 입안에 퍼지더군요. 아니, 원래 이렇게 싱거웠나요? 제가 만든 음식인데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민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그 한숨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내 인생도 맛을 잃었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단맛도 짠맛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걸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을 밝히고 있는 집들이 보이더군요. 저 집들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집처럼 차가운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이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일주일 후 민경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잔치국수를 끓이고 김치전까지 부쳐서 상을 차렸죠. 25년 동안 수백 명의 입맛을 맞춰온 제 솜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와, 어머님이 직접 해주셨네요. 친구 중 한 명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오랜만에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국은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손에 든 그릇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도 손맛이 있어 보이는데요. 친구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민경은 계속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백 명의 밥을 해온 제 손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잠시 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모양이었죠. 제가 만든 국수는 그대로 식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식탁으로 나갔어요. 예상대로 제가 끓인 국수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식어버린 국수를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한 젓가락 입에 넣었죠. 맛이 없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음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깔끔한 육수였는데 왜인지 오늘은 아무 맛도 나지 않더군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제 음식이 부담스럽다는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네 치킨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새로운 음식에 호기심이 많았는데 언제부터 저는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끼니는 차려야 하니까요. 혼자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목 안쪽에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분식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위에 빨간 글씨로 임대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게 앞에 서니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하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게 벽면에 붙어 있는 오래된 포스터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인생의 맛을 찾아드립니다. 누군가 손글씨로 써놓은 문구였는데 글씨가 많이 발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인생의 맛이라니. 어젯밤 저는 분명히 혼잣말로 말했었어요. 내 인생도 맛을 잃었다고. 그런데 이 낡은 벽에서 인생의 맛을 찾아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60살의 제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남의 밑에서만 일했는데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 골목에는 작은 가게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반찬 가게, 이발소, 작은 카페까지. 사람들이 제법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여기서 국수라도 끓여볼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갈고 닦은 제 솜씨로 정말 사람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들까요? 장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그리고 정말 손님이 올까요? 임대문에 전화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직 전화할 용기는 없었지만 일단 번호라도 저장해 두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그 가게 생각뿐이었어요. 상추를 고르면서도 두부를 사면서도 계속 상상했습니다. 저기서 제가 직접 국수를 끓이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모습을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콩나물을 데치고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정우와 민경이 밥을 먹으며 또 휴대폰만 보고 있었지만 오늘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다른 생각할 거리가 생겼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정우가 불쑥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며칠 동안 그 가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막상 번호를 누르려니 손이 떨렸어요. 60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니 정말 무모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임대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에요. 가게 상태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렴했지만 제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야겠더군요. 가게 열쇠를 받아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테이블 5개 정도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주방 시설도 그럭저럭 쓸만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벽지도 새로 발라야 하고 바닥도 다시 깔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메뉴를 뭘로 할지 어떻게 차별화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옆 가게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나 봐요? 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바로 강 사장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오래 식당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죠. 어떤 음식 하실 건가요? 국수 같은 거요. 간단한 분식류요.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걸 찾아요. 그냥 국수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국수요. 스토리요? 네, 예를 들어 할머니의 손맛이라든지
옛날 방식이라든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5년간 공장 급식실에서 일하며 쌓인 제 경험이 바로 스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수 한 그릇, 따뜻한 이야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강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정성과 이야기를 파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게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주말에는 페인트 칠도 하고 테이블도 닦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뭘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드디어 가게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하얀 벽에 간단한 메뉴판을 걸고 작은 화분도 몇 개 놓았어요. 메뉴는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김밥. 여기에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무채를 곁들이기로 했죠. 개업 전날 밤 저는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손님이 올까요? 제 음식을 좋아해 줄까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드디어 개업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부터 우리기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사골을 우린 깊고 진한 국물. 이게 바로 제가 25년 동안 갈고 닦은 비법이었죠. 김치도 새로 담그고 무채도 아삭하게 무쳤습니다. 국수면은 전날 미리 삶아서 찬물에 헹궈둔 것을 쓰기로 했어요. 아침 7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오늘 개업이라는 현수막도 걸어두고 작은 화분도 문 앞에 내놨죠. 하지만 오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되더군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손님이 오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죠.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국수가 삶아지는 동안 육수를 끓이고 파와 김을 올렸습니다. 김치와 무채도 예쁘게 담아서 함께 내놨죠. 손님이 한 입 드시는 걸 지켜봤어요.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이 국수. 손님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국수가 이런 맛이었어요. 요즘은 이런 진짜 손맛 찾기가 힘든데. 손님은 국수를 다 드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앉아 계시더군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럼 자주 올게요. 정말 맛있어요. 첫 손님이 가신 후 저는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내 음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손님이 2분 더 오셨어요. 모두 잔치국수를 주문하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김치가 정말 아삭하네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제가 새벽에 담갔어요. 요즘 이런 김치 먹기 힘든데 정말 옛날 맛이에요. 하루 매출은 25,000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정우와 민경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응, 그냥 볼 일 있어서.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자리를 잡고 나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 점심을 먹으러 오는 동네 주민들까지. 하루 매출도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김 여사의 반찬 가게에서 국수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골국수 3,000원, 비빔국수 3,500원. 제가 받는 가격보다 1,000원씩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김 여사는 이미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이라 단골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격에 민감한 직장인들이 김 여사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문을 닫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강 사장이 찾아오셨어요. 요즘 힘드시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도 장사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만의 특색을 살리시면 됩니다. 특색이요? 네, 김 여사는 빠르고 저렴하게 하는 거고 사장님은 정성과 맛으로 승부하는 거죠. 강 사장의 조언을 듣고 저는 메뉴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육수를 더 우려내고 반찬 가짓수도 늘렸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만든 열무김치와 깍두기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죠. 그리고 국수 위에 올라가는 고명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계란지단, 오이채, 당근채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푸짐해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민경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볼일 보고.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국수집 차렸어. 정우와 민경이 깜짝 놀라더군요. 뭐요? 국수집이요? 응, 작은 가게야. 민경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창피하잖아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그래도 이 나이에 장사를 하시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경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냥 접으세요. 괜히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 막 꿈을 찾았는데 가족의 반대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들이 여러 명 와서 국수를 주문했어요. 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이상했죠. 혹시 방송국에서 나오신 건가요? 네, 맛집 탐방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알고 보니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방송국에 추천해 주신 거였어요. 그분이 말하길 요즘 보기 드문 정성스러운 손맛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작진은 제가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새벽에 육수 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을 삶고 고명을 올리는 것까지요. 사장님, 25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세요? 많이 되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60살에 새로 시작한 일이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떠난 후 김 여사가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방송 나온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김 여사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경쟁 상대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리 보이시는 것 같았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저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김 여사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앞으로 서로 도우며 지내면 어떨까요? 저는 반찬 전문, 사장님은 국수 전문으로요.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어요. 화면에 제가 정성스럽게 국수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선희 사장. 25년간 남의 밑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이제는 자신만의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 이야기가 나올 때 정우와 민경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제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조용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방송이 끝난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저희가 몰랐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민경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창피하다고 말한 거. 방송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줄을 이어왔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모두 방송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김 여사도 약속을 지켜서 협력해 주셨어요.
국수를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김 여사가 만든 밑반찬을 추천해 주시고 김 여사 쪽에서 식사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셨죠.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하루 매출도 20만 원을 넘나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 딸이 해준 국수 맛이라고 하시고 어떤 학생은 엄마 생각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익숙한 실루엣이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정우와 민경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상시처럼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잔치국수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가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수를 준비했어요. 육수도 더 진하게 우리고 고명도 예쁘게 올렸습니다. 국수가 나가자 두 사람은 조용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정우가 국수를 한 젓가락 들고 민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맛있다. 민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민경이 저를 불렀어요. 왜? 국물 좀 더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제 음식을 한 번도 좋다고 말한 적 없던 민경이 더 달라고 하다니요. 많이 드세요. 저는 국물을 가득 부어서 가져다 드렸어요. 두 사람이 국수를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앉아 있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민경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정말 맛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우는 제가 만든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며 맛있다고 말해줬고 민경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어머니, 내일 친구들 데리고 가게 갈게요. 그래? 고마워. 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라고.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60살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보람찬 결과를 얻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창밖을 보니 제 가게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내일 아침에도 저곳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손님들과 만나고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하루가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맛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60살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가족이 다시 제 음식의 진짜 맛을 알아준다는 거였죠. 내일도 모레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릴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주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맛이니까요.